삼성전자 SKX를 제발 사달라. 안 사시고 뭐 하셨냐? 후회하기 전에 사셔라. 이런 이야기를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버블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냐라는 질문에 전체 투자 비중이 100인데 내가 이제 삼성전자 SKX에 뭐 50%를 한다. 목표가 이제 정해놨죠. 지금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다 넣을 걸 못 참겠다. 이 생각이 드신 분께는 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네모경제 손현호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가 240만 원 가신다고 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300만 원인데 지금 말고요. 4월 달에 그죠? 그때 주가가 한 120만 원이쯤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증권업체에서는 한 170. 예? 이렇게 부를 때 240 간다고 제일 먼저 외치신 분이 손현호 본부장님인데 목표가를 확 넘었나요? 저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랑 SKX를 보유하지 못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뭐 어디 가서 자랑한 타입은 아니지만 이제 앞에서 우리 PD님과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 SKX 조회수 그다음에 쇼츠 조회수도 제일 높은 게 또 접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 찍어보면은 삼성전자 SKX를 제발 사달라 혹은 안 사시고 뭐 하셨냐 뭐 후회하기 전에 사셔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고 그때 제가 3월달, 4월달에 말씀드릴 때는 악플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근데 5월달에는 이제 샀습니다. 믿고 한번 사봅니다. 이런 댓글 달려가지고 굉장히 5월달에. 뿌듯했고요. 2월에는 네, 그다음 이제 6월이 됐잖아요. 선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네, 6월은 뭐 커피 선물 기대했는데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목표가를 또 올릴 거고요. 이제 네. 목표가를 올린 다음에 또 관련 근거에 대해서 제가 또 빈틈없이 준비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사실 반도체 좋은 건 알았는데 네. 계속 의심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촥 확인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저 역시도 만약에 삼성전자, SKX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우리가 심리적인 지지권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이탈한 적이 단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박사님과 뭐 반도체 버블이나 이런 단어를 나눴을 때 제가 오히려 막 박사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사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긍을 하고 어느 정도 저도 이 비중을 두는 이유가 이 투심이라는 것들이 잠시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박사님께서 그때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버블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냐라는 질문에 제가 한 44%까지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뭐 올해 초나 뭐 3월 달에 질문 주셨을 때는 33%, 그다음 4월 달에는 뭐 44% 이런 식 이제 뭐 30% 이런 식으로 정확히는 AI 버블, 그죠? 네, AI 버블로 버블인데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 버블이다. 근데 간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자꾸 투심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어가지고 조금 퍼센트 조금 더 적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매매를 못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아닌 다른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차라리 다른 쪽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삼성전자, SKX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이 지지권을 이탈하고 하필이면 제가 한국증권TV 녹화를 올 때까지 회복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이 꺾였는지를 확인하고 투자 전략을 확정하는 게 우리 건강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보면서 앞으로 체크해야 될 거는 뭐예요? 포인트들. 일단은 저는 글로벌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기조들은 한 절반 정도는 턱이 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우리 더 이상 투자 못하겠습니다. 100개를 드는 걸 보고 반도체를 매도하면 늦습니다. 늦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알파벳이라든가 오픈 AI라든가 뭐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자본 조달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투자 기조가 충분한가 보다 정말 수요가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투자를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불거질 때마다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급적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투자 비중이 100인데 내가 이제 삼성전자 SKX에 뭐 50%를 한다. 이제 50%를 불과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했으면은 50%를 그냥 뭐 25%씩 다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알파벳에서 채권 영구채 발행에다 유상증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흔들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하자마자 회사채 발행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아 이제는 2달 전, 3달 전처럼 50%를 그냥 의심 없이 사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저조차도 부담된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꺾는 게 아니고 목표가 이제 정해놨죠. 목표가는 정해놨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쭉 갔다고 한다면 이렇게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 영상 시청하는 구독자분들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지금도 마이크론 실적 발표 보시면 뉴스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매출,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그다음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잘했는지, 전 분기 대비 얼마나 잘했는지 이거 다 증권 계통의 컨센서스를 다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인도 가격에다가 전방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쇼티지 얼마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뭐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은 여전하다. 근데 투심이 예전만치 안 하니까 목표가는 당연히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제가 목표가를 찍어드리겠지만 이 목표가까지 가는 길이 울퉁불퉁해졌습니다. 한번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되 분할 매수를 잘 하시던가 분할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2달 전 대비해서 매수할 때 투자 비중을 절반 정도만 하셔야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왔을 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레버리지 나오면서 사실은 변동성이 커진 건 맞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ETF 전체적으로도 수급도 많고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삼성하이닉스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변동성을 이용하자 이건가요? 전 변동성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한테 질문 이제 자가 진단을 먼저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떤 불가항력의 사유로 내 보유 종목이 3일 만에 마이너스 15%를 찍었더니 나 막 못 참겠다. 이러신 분은 안 권해드리고요. 이러신 분은 2배 ETF 하지 마시고 본무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손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 그래 저 친구 보니까 이제 한국증권TV에 매달 나오면서 그래도 올해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매수 의견 하지만 분할 매수하고 뭐 약간 절반만 매수하라네. 근데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동의해. 그래가지고 이제 분할 매수하시면은 마이너스 15% 됐다가 나중에 추가 매수하시면 마이너스 7.5%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건 최악의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상황 오늘처럼 내가 그냥 손보부장 이야기들 절반만 샀더니 지금 SK하이닉스 플러스 14% 가가지고 플러스 15% 가면은 ETF는 뭐 플러스 30% 갔을 테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30% 수익을 받는데 여기서 괜찮은데 그냥 손보부장 말 듣지 말고 그냥 몸비지 다 넣을 걸 이 생각이 드신 분께는 또 ETF 안 거래드리고 현물하시고요. 이런 생각이 안 드시고 내가 이 어려운 장세에서 변동성 강한 장세에서 변동성이 장점이다 단점으로 양날의 검을 작용하는데 다행히도 내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장점만 오로지 챙겨갔구나. 이렇게 안전하게 좀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2배 ETF 하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슈를 보면 삼성전자는 뭐 자사주 살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시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확정은 안 했고요. 하이닉스는 디램 상장 일정이 잡혔고 액면 분할 뭐 가능성 이런 얘기도 좀 나오니까. 네. 일단 액면 분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냥 투자분들께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네. 사측에서 아무 말도 안 했고요. 근데 애널리스트분들 보니까 이제 이제 SK하이닉스 직접 안 사도 ETF를 통해서 그냥 몇만 원 단위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대체 투자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뭐 액면 분할 하든 말든 뭐 그거는 오히려 뭐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지 뭐 SK하이닉스의 뭐 펀더멘탈 변화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도 이제 3년 동안 90조니까 일단 주주 환원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3년 동안 90조니까 1년에 30조씩 그다음에 이거를 4개 분기로 나누면은 보통 한 7.5조씩인데 삼성전자가 이 노조분들과 합의한 내용이 영업이익에 10조씩 주기로 했으니까 이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주는 것도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고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 투자자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주주들은 배당 수익률 3%도 안 되는데 거기 근무하신 분들 뭐 근무하신 분들 땀방울로 무시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자금을 투자해서 그 리스크를 오로지 가져가는 사람들도 요 정도의 보상을 얻는데 뭐 그분들이 하는 건 저는 좀 높다라고 뭐 과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높다 이런 평가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주주 연합에서 소송 건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좀 변동성을 좀 야기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SKX 같은 경우도 ADR을 상장을 하는데 ADR 금액이 45조. 그다음에 SKX의 시가총액이 2,000조니까 유상증자로 따지면은 증자 비율이 2%면은 주가 희석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 희석이 2%가 되는 거고 ADR 같은 경우는 원화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달러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압박을 주는데 몇 프로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주가 희석 가치를 2% 주니까 뭐 원달러 환율도 뭐 2% 내외로 올라가다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근데 이를 통해서 얻는 45조로 이제 공장 증설할 때마다 한 5에서 10조 정도 든다고 했으니까 공장을 뭐 용인이든 뭐 호남 지역이든 미국 지역이든 뭐 두세 개 정도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메모리를 팔아가지고 뭐 실적이 50% 이상 향상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그거는 이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제 뇌피셜을 풀어드리면서도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비슷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X 같은 경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고 그 낙수효과 고스란히 얻게 되면은 이렇게 뭐 시총이 2,0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퍼가 7, 6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도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X는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